TV 시사지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8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가요? 시청자 여러분의 안부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장혁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천안시 제9대 의회가 개원을 하였고 또 임시회가 개최되었죠.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요. 네.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저기 8월 초 중순에 휴가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비가 이번에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폭우가 예, 내렸죠. 그래서 2년 전에도 또 KTX 천안아산역 주변에 수해가 난 적도 있고 네. 또 백석동 주변도 또 일부 수해가 난 적도 있고 네. 그때 또 재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저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네. 지금 박상돈 시장님께서 지금 서둘러서 하고 계신데 네. 이게 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장제천 또는 불당천이라고 하는데 네. 장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 하상을 또 많이 파놓고 하자도 많이 파놓고 해서 네. 유량과 유속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새벽에도 나가보고 저녁에도 나가보고 바쁘게 예, 이렇게 예. 체크를 하셨군요. 예, 비상대기 비슷하게 예, 네. 혹시 비가 많이 오면은 또 아무래도 시의원이 또 현장에 있어야 네. 또 초동 대처도 가능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 대기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럼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거고, 네. 예, 거기에 이제 폭우에 대한 피해에 대비하기 예. 위해서. 근데 2020년 이후로는 네. 아직까지는 천안시는 큰 피해는 그렇죠. 없죠?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폭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서북구 쪽에 좀 농촌 지역을 둘러봤는데 네. 또 그쪽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일단 저 장제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등을 빨리빨리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서 큰 비가 와도 네. 좀 마음 놓고 시장님도 쉬시고 네네. 저도 좀 휴가를 가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좀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9대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일단은 축하를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천안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의 다짐 그리고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또 천안시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됐는데 네. 또 사실은 이게 많이 듣고 경청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수첩을 네.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민원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정책 제안들을 해주고 계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여기 그 지역에서 어울림센터 네. 그 행사에 이제 김태형 지사님 오시고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네. 이게 좀 어울림센터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네. 안 나네. 어울림센터에서 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네. 그 행사를 하면서 김태형 지사님하고 박상돈 시장님 오셔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랬군요. 예, 김태형 지사님이 이게 천안시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시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근데 행사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그 천안역 서부광장 쪽에 있는 택시 기사분들하고 네. 또 짧지만 한 15분 내지 20분 동안 그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그 옆에서 수행하면서 또 도지사님한테 드릴 말씀 또 그분들이 들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저한테도 또 하시는 말씀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꼼꼼하게 듣고 적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 주민들이 말하고 시민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하면 시정에 녹여낼 수 있을까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군요. 예. 천안시 발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서북구 발전뿐만 아니라 동남구 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천안이라는 도시 자체는 그 서북구 쪽에 있는 KTX 천안 아산역과 네. 그다음에 동남구 쪽에 있는 이쪽 천안역 두 개의 다리로 걸어가는 도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천안시 의원이라면 뭐 KTX 천안 아산역에 제 지역구가 있긴 네. 하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네. 또 이쪽 천안역 쪽 원도심 재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네.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넓게 보시면서 네. 우리 천안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나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 다리로 걷잖아요. 네. 우리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참 복받은 도시예요. 네. 천안 아산역, 천안역이라는 이 두 개의 역을 어떻게 보면 동남구, 서북부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서북구만 발전해도 안 되고 네. 또 동남구가 너무 뒤처져도 안 되고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천안시 의회의 어떤 생각일 테고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일 거라는 예, 이건 김태흠 도지사님하고 네. 그다음에 박상돈 천안시장님하고 국민의힘 원내 그 집행부에 이건 확고부동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이게 느껴져서 너무 좋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상임위원회는 이제 4개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네. 경제산업, 복지문화, 건설교통, 네. 행정안전, 그 다음에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의회 운영위원회하고 네.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하시고, 아, 네. 나머지 위원회는 우리 저기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예.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의장님은 정도희 의원님께서 네. 사선 의원이니까 하시고, 또 저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종담 네. 불당동 시의원님께서 이제 그 부의장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원내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원내대표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 양당 그 공천을 받아서 네. 시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는 시민 전체의 그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와중에 네. 그 당적으로 약간 색깔이 다른 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의견을 거중 조절하고, 네. 그다음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을 거중 조절하고, 네. 그래서 양 당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거중 조절하고 협상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제가 원내대표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원내대표직을 우리 다선 의원들 분들과 또 초선 의원분들이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의회의 사나이 목소리만 나온다는 건 사실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고, 이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좋은 점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좋은 점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기 네. 일단 당별로도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당 내에서도 네. 다른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네.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네네. 농촌 지역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과 도시 지역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재밌는 건 남자 의원분들과 여자 의원분들의 이야기도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예. 역할을 하시는 게 원내대표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고 네. 어떤 때는 좀 힘에 겹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개성들이 다 너무 강하셔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네, 때문에 초선이지만 원내대표를 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구에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일 텐데요. 네. 앞으로의 행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 지역구 얘기 가장 시급한 건 네. 그 조정 대상 부동산 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건 지금 천안시 서북구 또 불당동 백석동 네. 이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가 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저기 선거 기간 중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약을 하셨고, 네. 김태훈 지사님도 공약을 하셨고, 박상돈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저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공약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6월달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약간 이제
연기된 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거래도 안 되고 네. 대출도 안 되고 이사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역구 현안이면서 동시에 우리 천안시의 현안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그렇다면 우리 장혁 의원님의 최우선 현안으로 이건 네. 저만의 최우선 현안이 아니라 네. 천안시 의회의 또 최우선 현안이기도 해요. 아니요, 지역구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예. 때는 예.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부분일 예,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그 불당동 같은 경우에 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진짜. 아, 네.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고 싶어요. 네, 해주세요. 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예. 어떻게 많이 예. 조정이 됐나요? 아니면 여전히 고가인가요? 지금 전 고점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올수돼서 아.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네. 근데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건 사용 소유권, 네. 아니 사용 수익권,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 예. 그 다음에 또 그걸 이용해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묶여져서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대출도 안 나오고 이사 가시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 거래 가격에 앞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가격이 뭐 1억이 떨어지고 2억이 떨어졌더라도 일단 팔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래 자체가 네. 지금 굉장히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행보는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제천 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예, 예. 이거 꼼꼼하게 챙겨서 네. 그 다음에 박상돈 시장님도 약속하셨듯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서 이제 홍수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거기 이제 시민들 체육공원을 성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네. 파리의 세네강처럼 아, 아름다운 네. 그런 수변 공원을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네. 기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시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안시를 향한 앞으로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뭐 포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GTX-C 네. 그 연장 문제가 이게 요즘 핫하죠? 예, 요새 핫합니다. 네. 이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남구와 서구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천안역 주변이 네.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GTX-C가 천안역까지 안정적으로 연장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안 종축장에 이제 저걸 개발해야 되는데 126만 평인가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그 천안시 공간구조 재편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성안 종축장 BIT 산단에서 그 평택시청까지는 거리가 한 8km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천안시청까지는 거리가 한 18km, 17km 그렇게 됩니다. 17km, 18km 예.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성안 종축장에 BIT 산단이 무사히 들어오고, 네. 거기에 주거시설과 산단시설이 들어오게 된다면, 예. 어떻게 보면 도시 연담화 현상이 평택하고 천안 간에 일어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그 BIT 산단 성장의 과실은 네. 그 평택시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혹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도심, 원도심에 대한 동남구 쪽이 또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요? 그런 면도 없잖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그 성안 종축장하고 그다음 이제 천안 우리 원래 도심하고 네. 사이에 그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네네. 그러한 시설물 내지는 그러한 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천안이라는 도시가 여러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정주 여건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명품 도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주 여건이 확보된 그 명품 도시라는 것은 그 서너 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교육, 네. 그다음에 의료, 네.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여기 또 이 세 가지를 베이스로 바탕으로 받쳐주는 게 이제 대중교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에 그 열심히 문제점을 찾아서 좀 네.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네, 경기 침체 속에 또 기상 이변까지 겹쳐서 폭염과 폭우로 고초를 겪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폭염 또 폭우로 좀 피해를 입은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또 다른 나라의 그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 경제 침체와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서로 화이팅 하면서 네네. 힘차게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많은 계획들을 들으면서 아, 그래도 우리의 미래가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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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폭염과 폭우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상황인데요. 2020년 천안시는 물난리로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고 매년 여름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을 지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 천안시와 시장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천안천의 범람을 걱정하며 상습 범람 현장을 찾아 밤샘을 마다하지 않는 어느 충남도의원. 자신의 지역구가 장마철 피해로 취약하다며 대비책을 고민하던 천안시 의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